지수는 조용했는데 반도체 안에서는 AMD가 급등하고 브로드컴은 급락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나쁘게 나왔는데도 지수는 0.2%대 소폭 하락에 그쳤고 3주 연속 주간 상승은 지켜냈습니다. 캐프리콘은 FDA 소식에 하루 만에 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어젯밤을 세 가지 방아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7월 소매 판매 헤드라인이 마이너스 0.6%로 예상치 플러스 0.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둘째, AMD는 사상 최대 규모 회사채 발행에 플러스 6.5%, 브로드컴은 보안 이슈와 신용등급 하향에 마이너스 5.94%로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소매 판매 마이너스 0.6%, 예상 플러스 0.1%를 크게 밑돈 미스, 그런데 지수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셋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실적을 상회했는데도 마이너스 5.12%였습니다. 8월 13일 시스코와 코이런트, 루멘텀, 테이퍼스트리에 이은 세 번째 반복입니다. 캐프리콘은 FDA 소식에 하루 만에 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조용한 하루 속 가장 시끄러운 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안의 정반대 하루, 오늘의 심층 분석입니다. AMD가 47억 5천만 달러 규모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을 완료해 AI 데이터 센터 확장 재원을 확보한 동시에 브로드컴은 VM웨어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채권 등급 하향이 겹쳤습니다. 시장은 AMD의 강한 기관 수요를 AI 인프라 성장 신뢰로, 브로드컴의 보안과 신용 이슈는 구조적 리스크로 각각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반도체 칩 섹터 자체는 마이너스 0.06%로 사실상 보합이라 두 종목의 상쇄 효과가 섹터 지표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AMD 플러스 6.5%, 사상 최대 47억 5천만 달러 회사채 발행, AI 데이터 센터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AMD는 플러스 6.5%,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5.94%, 소속 테마인 AI 엣지 디바이스는 AMD 덕에 플러스 1.97%로 상승 테마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토스 상위 20위 안에는 브로드컴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신규 진입했고 AMD는 미보유라, 브로드컴 하락에 직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지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7785.76, 마이너스 0.17%, 나스닥은 마이너스 0.28%,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VIX는 14.25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VIX 14.25, 소매 판매 쇼크에도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안정권입니다. 금은 플러스 0.63%, 원유는 플러스 1.26%,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0.87%였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고 크립토만 빠지는 방향성 없는 혼조였습니다. 어젯밤 흐름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전 발표된 7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6%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근원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0.4%로 미스했지만 VIX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2%대에 머물며 3주 연속 주간 상승 흐름은 유지했습니다. 브로드컴 마이너스 5.94%, VM웨어 보안 취약점 광범위 악용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등급 하향이 겹쳤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어제 급등했던 클라우드 SAS와 사이버 보안 등 소프트웨어 테마가 큰 폭으로 되돌림됐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AMD와 브로드컴이 정반대로 갈렸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실적 상회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에 급락하며 호재의 팔자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잠깐 K트렌드 US.com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서학백 지수는 2020년 이후 429.55% 상승하며 나스닥 100과 S&P 500을 모두 앞섰습니다. 미국 주식 테마 지도와 함께 K트렌드 US.com에서 매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8개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산항공우주가 플러스 1.41%로 1등이었고 전통에너지가 플러스 1.39%, 전기차 자율주행이 플러스 0.7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이버보안은 마이너스 3.04%로 꼴찌였고 클라우드 SAS도 마이너스 2.63%로 하위권이었습니다. 28개 섹터 중 정확히 절반인 14개만 상승했습니다. 60개 테마로 쪼개보면 오늘의 진짜 승자가 보입니다. 마이크로 LED가 6.76%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뷰직이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프로그램 호재로 17.42% 뛴 게 직접 동력이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는 시이바의 실적 서프라이즈로 2.19%, AI 엣지 디바이스는 AMD 덕에 1.97%였습니다. 마이크로 LED 플러스 6.76%, 뷰직이 17.42%, 28섹터에 넘는 조용한 승자입니다.
반면 어제 최상위였던 테마들은 나란히 반납했습니다. AI 수익화는 마이너스 3.61%,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마이너스 3.16%, 사이버 보안 테마도 마이너스 3.11%였습니다. 반도체 칩 섹터 하나로는 이런 개별 분화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오늘 장을 흔든 종목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캐프리코 테라퓨틱스는 FDA가 듀시엔형 근위영양증 치료제 데이터 재검토에 합의하고 란셋지에도 게재되며 100% 가까이 급등했고, 캔터 피츠제럴드는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5.94%, AMD는 사상 최대 회사채 발행에 플러스 6.5%였습니다. 캐프리코 플러스 98%, FDA 데이터 재검토 합의 하루 만에 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서학백이 실제로 보유한 100개 종목 안에서는 무엇이 오르내렸을까요? 상승 쪽은 네비우스 그룹이 8.88%로 1등이었고, 하락 쪽은 브로드컴이 5.94%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서학백, 그러니까 예탁결제원 기준 전체 보유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학백 지수는 5275.16포인트로 0.01%, 사실상 보합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플라잉 로드스터 기대감에 지수를 지지한 반면 소매 판매 쇼크가 엔비디아와 알파벳 등 대형 기술주를 소폭 압박했습니다. 서학백 지수 5275.16포인트, 0.01%, 테슬라가 지지했고 소매 판매 쇼크가 대형 기술주를 압박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최대 비중 종목의 손익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2.47% 비중에 마이너스 22.07%, 엔비디아는 플러스 20.23%, SOXL은 플러스 183.89%입니다. 테슬라 손실은 마이너스 25.45%에서 마이너스 22.6%, 마이너스 22.07%로 사흘 연속 개선됐습니다. 서학백의 돈의 흐름을 주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1위는 SOXL로 플러스 2,939억 원이었고, 스페이스X가 플러스 1,154억 원, 알파벳이 플러스 89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1,257억 원으로 유출 1위였고, 디램 ETF와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000억 원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순매수 1위, 당일 마이너스 0.28% 하락에도 확신은 그대로였습니다. SOXL은 오늘 마이너스 0.28% 하락했는데도 순매수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정 수익률은 이미 183.89%, 가격이 빠져도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이틀째입니다. 서학개미 보관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7일 224.9조 원에서 출발해 7월 29일 204.5조 원까지 급락하는 변동성을 겪은 뒤 8월 13일 기준 239.8조 원까지 반등하며 기간 내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순매수도 6조 2,350억 원으로 플러스였고 20거래일 중 15번이 순매수일이었습니다. 보관금액 224.9조 원에서 239.8조 원으로 저점 204.5조 원에서 집중 매수해 기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점 부근이던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2조 1,840억 원, 8월 4일과 12일에도 각각 9,600억 원, 9,850억 원의 강한 매수가 이어지며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이번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8월 12일 마이너스 25.45%에서 13일 마이너스 22.6%, 14일 마이너스 22.07%로 사흘 연속 손실이 줄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테슬라가 플러스 0.68%, 플라잉 로드스터 공개 시사 소식이 사흘째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2.07%, 사흘 연속 손실 축소, 플라잉 로드스터 기대감이 동력입니다. 다만 여전히 22.07% 손실 구간입니다. 사흘 연속 개선이 추세 전환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실제 로드스터 공개 여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제 토스 기준 반도체 지수 에코시스템입니다. 오늘 반도체 지수 계열 거래대금은 3,219억 원으로 비중 34.8%, 롱 62.2%대 숏 37.8%로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롱 62.2%대 숏 37.8%, 비중은 줄었지만 확신은 여전합니다. 샌디스크는 1,770억 원으로 전량 롱, 한국지수와 SK하이닉스도 전량 롱입니다. 테슬라까지 전량 롱 상위권에 진입하며 로드스터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프리코 테라퓨틱스가 4위 606억 원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FDA의 데이터 재검토 합의와 목표 주가 대폭 상향이 실제 촉매였습니다. 다만 FDA 최종 결정일이 8월 22일로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다시 큰 폭 변동성이 예상되는 이벤트 드리븐 종목입니다. 레이플러스도 7위 389억 원으로 신규 진입했지만 당일 직접 촉매는 확인되지 않았고 앞선 호재의 여진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하루를 종합 판결해 보겠습니다. 핵심 발견 3가지입니다.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6%로 크게 미스했는데도 지수 낙폭은 0.2%대에 그쳤고, AMD는 사상 최대 회사채 발행에 급등한 반면 브로드컴은 보안 이슈와 신용 하향에 급락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상회에도 사흘째 호재의 팔자를 겪었습니다. AMD 급등, 브로드컴 급락, 반도체 섹터 지표로는 전혀 안 보였습니다. 다음 정규장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최우선 변수는 월마트와 타겟 실적 발표로 소매 판매 쇼크 이후 소비 경기를 가늠할 핵심 지표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8월 18일 화요일 레딧의 S&P 500 편입으로 S&P 다우존스 인디시즈가 개장 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캐프리코의 FDA 최종 결정일인 8월 22일입니다. 참고로 8월 15일과 16일은 미국 증시 휴장으로 다음 정규장은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베이스 시나리오는 월마트와 타겟 실적이 무난하고 주말 특별 이슈가 없는 경우로 3주 연속 상승 흐름이 연장될 전망이지만 호재의 팔자 패턴은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 관련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 소매 판매 미스로 불거진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며 반도체와 성장주 재상승이 가능합니다. 월마트, 타겟 실적, 소매 판매 쇼크 이후 소비 경기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월마트와 타겟 실적이 소비 둔화를 재확인하거나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수는 조용했지만 반도체 안에서는 AMD와 브로드컴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월요일에도 이 디커플링이 이어질지 섹터 전체가 한 방향으로 정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AMD와 브로드컴처럼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정반대로 갈리는 하루가 있었고, 캐프리코처럼 이벤트 하나로 하루 만에 주가가 2배가 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섹터 지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보유한 종목의 개별 총매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K트렌드 US였습니다.